넓은 바다.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수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으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탐험을 불러일으킵니다.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에서 독수리 탐험은 가장 흥미로운 바다의 발견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을 지원하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타이타닉 침몰,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비추는 창. 1912년 4월 14일 침몰할 수 없는 배로 유명한 타이타닉호는 사우샘프턴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첫 항해 중 비극적인 사고를 맞이했습니다. 북대서양의 차가운 물에서 빙산과 충돌한 후 배는 4월 15일 이른 아침에 침몰했습니다. 탑승한 2,200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해양 역사와 인간의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비극은 인간의 야망과 자연의 예측할 수 없는 힘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1985년 침몰된 지 수십 년 후 타이타닉의 잔해에는 바다 밑 3,800m 깊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최첨단 잠수정과 소나 매핑 기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배의 보스는 섬뜩할 정도로 세밀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무참히 구겨진 선미는 폭력적인 하강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의 로고가 새겨진 개인 소지품, 짐, 신발, 주방용품 등이 잔해에서 회수되어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견은 타이타닉의 침몰 원인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수중 고고학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유물들은 현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비극의 기억을 이어가고 바다 깊이를 탐험하는 지속적인 영감을 제공합니다. 좋아요.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을 독수리 탐험은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켜서 우리의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헤라클리온, 신들의 잃어버린 도시. 헤라클리온은 고대 문서에서 토니스드라고도 알려진 전설적인 이집트의 도시로 그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중요성으로 유명했습니다. 2000년 이상 전에 번성한 이 도시는 이집트를 지중해 세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도시는 번화한 무역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아문신과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신성한 장소로 복잡한 의식과 의례가 행해졌습니다. 헤라클리온의 웅장함은 그 시대 가장 번영한 도시들과 견줄 수 있다고 전해지며 거대한 사원, 활기찬 시장, 활동으로 가득 찬 항구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이 고대의 보석은 파도 아래에 숨겨져 있었고 그 존재는 신화와 미스터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2000년에 프랑크 고디오가 이끄는 혁신적인 수중 탐사팀은 나일강 하구 근처에서 잃어버린 도시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첨단 소나와 자기 탐지 기술을 사용하여 고고학자들은 헤라클리온을 다시 밝혀냈습니다. 그 발견물 중에는 5m가 넘는 거대한 석상들이 있었고 이들은 마치 과거의 비밀을 지키는 듯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사원, 정교하게 조각된 기둥들, 금으로 장식된 보석, 동전, 종교적인 유물들이 진흙과 퇴적물, 층 아래에서 놀랍도록 잘 보존된 채 드러났습니다. 이 유물들의 규모와 세련된 제작 방식은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독보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도시의 건축과 예술적 업적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와 국제 무역에서의 역할도 보여줍니다. 지질학자들은 헤라클리온이 지진, 쓰나미, 해수면 상승 등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 바다에 잠겼다고 이론화하고 있습니다. 헤라클리온의 재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승리가 아닙니다. 이는 자연이 역사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상기시키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연구자들이 수중에 잠긴 유적을 계속 연구함에 따라 이 도시는 잊혀진 웅장함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의 업적이 얼마나 덧없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반성하게 만듭니다. 비미니 도로, 전설 속 아틀란티스를 향한 길. 1968년 바하마의 비민이 섬 근처의 맑은 바닷물 속에서 다이버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해저의 일렬로 배열된 거대한 석회암 블록들. 비민이 도로로 알려진 이 수중 형성물은 약 800m 길이로 그 질서정연한 배열과 직사각형 모양은 수십 년간의 논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발견은 즉시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으며 이 형성물이 전설적인 아틀란티스 도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를 대홍수 후 바다에 잠긴 고대 문명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비미니 도로가 고대 항구, 의식용 도로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에 잠긴 복잡한 도시의 일부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미니 도로의 대칭과 크고 평평한 돌들이 고대 사회의 뛰어난 공학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창조자들이 고대 사회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사람들은 비미니 도로가 자연적인 지질 형성물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퇴적 과정, 침식, 그리고 이 지역의 독특한 해저 특성이 이 형성물이 인위적으로 보이게 만든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블록들은 단순히 자연의 우연한 결과일 뿐이며 수천 년에 걸친 물과 모래의 움직임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광범위한 과학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비미니 도로의 진정한 성격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속적인 미스터리는 아틀란티스 전설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신화와 역사 사이의 잠재적인 연결을 찾기 위해 바다 깊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탐험하게 했습니다. 비미니 도로가 자연의 경이로운 형성물인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걸작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지만 이 형성물은 고고학자, 지질학자, 탐험가들에게 계속해서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끊임없는 호기심의 상징이자 바다가 여전히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한 상기시켜줍니다. 요나구니 기념비, 일본의 수수께끼에 잠긴 피라미드. 요나구니 기념비는 일본 요나구니 섬 남부 해안에 잠겨 있는 현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수중 발견 중 하나입니다. 1986년 다이버들은 25m 깊이에서 계단식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요나구니 기념비는 넓은 테라스, 날카로운 각도, 그리고 독특한 기하학적 패턴을 갖추고 있으며 수십 년간 연구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전 자연적 과정, 즉 지각이동, 해류, 침식이 수천 년에 걸쳐 이 기념비를 형성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형태들을 예로 들며 자연이 인간의 건축을 모방한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과 열정적인 사람들은 이 설명에 도전합니다. 그들은 계단처럼 보이는 형성물, 플랫폼, 그리고 조각된 흔적과 재단을 기념비의 특징으로 지목하며 인간의 솜씨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이 구조물은 마지막 빙하기인 천천년 전쯤 낮은 해수면 때문에 그 지역이 물 위에 있었을 때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념비의 목적에 대한 추측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요나구니 기념비가 의식적인 장소나 종교적인 곳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그것이 요새나 초기 도시 계획의 예였다고 제시합니다. 만약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이는 초기 문명과 그들의 능력에 대한 현재의 이해에 도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인간의 창의력에 대한 서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기원과 관계없이 요나구니 기념비는 여전히 매혹적인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수중 세계의 수수께끼 같은 성격을 증명하며 우리의 역사적 지식의 경계를 탐구하고 질문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네. USS 인디아애나폴리스, 전쟁의 비극이 기억되다. USS 인디아애나폴리스의 이야기는 용기, 비극, 그리고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1945년 7월 30일 티니안 섬으로 원자폭탄의 핵심 부품을 전달한 지 며칠 후 그 목적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항해 중이던 배는 필리핀 해에서 일본 잠수함의 어뢰에 맞았습니다. 그 무겁고 빠른 크루저는 단 12분 만에 침몰했고 1,990명의 승무원 중 880명 이상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침몰 직후 생존한 사람들은 열린 바다에서 4일 동안 버텨야 했습니다. 구명보트나 충분한 물품 없이 그들은 탈수, 굶주림, 그리고 뜨거운 햇빛과 싸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바다에는 흰점 상상거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겨우 316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배의 최종 위치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으며 이는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재난 중 하나로 상징화되었습니다.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립자 폴 앨런이 이끄는 팀은 태평양 해저 5,500m 깊이에서 USS 인디애나폴리스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배의 대포, 부서진 선체, 그리고 승무원들이 남긴 개인 유물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발견은 오래된 미스터리의 종지부를 찍고 배에서 복무했던 이들의 기억을 기렸습니다. 또한 전쟁 중의 임무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맞서 싸운 이들의 회복력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USS 인디애나폴리스의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이루어진 희생과 전쟁의 시간 동안 봉사한 사람들의 불굴의 정신을 상기시키는 감동적인 메시지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크라켄, 신화가 과학과 만나다. 수세기 동안 선원들의 상상력을 괴롭혔던 크라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바다 생물은 전체 배를 끌어당겨 파멸시키는 거대한 촉수를 가진 괴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종종 과장된 해상 민속설이나 두려움에 떠는 선원들의 환상적인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크라켄은 파도 아래 잠재한 알 수 없는 위험의 상징이 되어 전설과 문학 속에서 그 자리를 굳혔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일본 연구원들이 자연 서식지에서 거대한 오징어를 처음으로 촬영하면서 신화와 현실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길이가 최대 13m까지 자랄 수 있는 이 미지의 심해 거인은 크라켄 전설의 본질을 생생하게 되살렸습니다. 강력한 근육질의 촉수에 흙반과 날카로운 갈고리가 늘어선 거대한 오징어는 큰 먹이를 놀라울 만큼 효율적으로 잡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포식자입니다. 이 생물들은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바다의 황혼 지역에 서식합니다. 동물 왕국에서 가장 큰 눈 중 하나를 가진 이들의 눈은 희미한 빛과 움직임을 감지하도록 고도로 적응되어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잡고 사냥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크기와 사냥 능력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오징어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그들의 생물학적 특성과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심해 생태계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로서 거대한 오징어는 먹이 사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엄청난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신비로운 특성은 해양 생물학자들에게 매혹적인 연구 주제가 되고 우리가 심해에 대해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거대한 오징어의 발견은 심해 탐사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며 파도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다른 신화적 생물이나 미지의 종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크라켄이 전설에서 현실로 변모한 것은 사실과 허구가 종종 충돌하는 바다의 광대하고 신비로운 본질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대부분 탐사되지 않은 채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세계의 비밀을 이해하는데 인류를 더 가까이 이끌며
심해 탐사를 계속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바다의 신화와 미스터리는 지속적으로 매혹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가라앉은 보물들, 바다 깊은 곳의 보석들. 바다는 종종 광대하고 신비로운 수중 박물관으로 묘사되며 그 안에는 수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보물들은 배의 침몰, 해적, 자연 재해의 산물로 수세기 전 탐험, 갈등, 야망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발견 중 하나는 스페인 보물선인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아토차입니다. 1922년 이 거대한 배는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 엄청난 부를 실어 나르는 함대의 일원으로 출항했습니다. 금화, 은괴, 에메랄드로 장식된 보석들로 가득 찬 아토차는 플로리다 해안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폭풍은 함대를 흩어놓았고 아토차는 선원들과 화물과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는 식민지 시대의 가장 큰 해양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 잔해는 신비에 쌓여 있었고 1985년 유명한 보물 헌터인 멜 피셔에 의해 재발견되었습니다. 그 회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펜팔톤 1000개 이상의 금화와 은화, 반짝이는 에메랄드 보석, 종교 유물, 정교하게 제작된 금 항목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보물들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며 스페인의 식민지 기업이 상징하는 부와 호화로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유물들은 금전적 가치 이상을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식민지 시대의 경제적 네트워크, 아메리카에서 자원을 추출하는 방식, 해양 무역의 위험, 그리고 선박 건조 및 항해 기술의 발전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가라앉은 보물들의 발견은 종종 법적 분쟁을 촉발합니다. 정부, 민간 구조자, 문화유산 단체들은 소유권을 두고 충돌하며 역사 보존과 수익 창출 사이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보물들이 역사적으로 연관된 국가들에게 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회수한 탐험가들에게 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됩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은 보물들의 매력은 여전히 모험가들,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각 발견은 지나간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바다가 역사의 수호자로서 숨겨진 비밀들을 지키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아토차와 같은 배의 침몰 이야기는 위험, 행운, 발견의 이야기를 혼합하여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수중 탐사 도구들이 더 많은 숨겨진 보물을 밝혀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우리의 공동 과거에 대한 미스터리를 탐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냉전 유물들, 수중 첩보의 비밀. 냉전은 전 세계 초강대국 간의 격렬한 지정학적 긴장 기간이었으며 육지와 하늘뿐만 아니라 바다 깊은 곳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을 정의했습니다. 이 기술적이고 정보전적 싸움은 당시 가장 진보적이고 비밀스러운 혁신들을 낳았습니다. 2016년 탐험가들은 이 비밀스러운 수중 경쟁의 유물 중 하나인 타이타늄 로봇 잠수함을 미국 해안에서 조용히 발견했습니다. 이 잠수정은 그 시대의 공학의 경이로움으로 고급 카메라, 추진 시스템, 정교한 센서들을 갖추고 있어 깊은 바다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탐지 회피를 위해 설계된 이 잠수정들은 정보 수집 임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해저를 지도하고 적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며 수중 통신을 가로채고 심지어 해저에서 민감한 물질을 회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강력한 타이타늄 구조 덕분에 이 배는 깊은 바다의 압력을 견딜 수 있었고 이는 냉전 시대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의 독창성과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들은 냉전의 숨겨진 전투를 상징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벌어진 침묵의 싸움으로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로봇 잠수정의 발견은 이 비밀스러운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들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나중에 해양학, 해양탐사, 그리고 현대 잠수정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친 기술들을 발전시킨 예입니다. 이 유물들을 연구하는 동안 연구자들은 20세기 세계의 지형을 형성한 첩보와 기술 경쟁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당시의 혁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냉전의 수중전선이 여전히 수수께끼와 흥미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수중 유물들이 갈등의 도구로 보이든 진전의 이정표로 보이든 이들은 여전히 역사학자들, 엔지니어들, 열정적인 이들에게 흥미진진한 연구 주제로 다가가며 인간의 끊임없는 지배와 지식 추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가장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말입니다. 이러한 바닷속 발견들은 그 미스터리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식이 얼마나 방대하게 숨겨져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과학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여전히 우리를 매혹시키는 전설과 자연 현상에 대해 상기시켜줍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